5월 2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죠. 장 초반에 좀 조정이 나왔던 증시가 파월 연준의장의 금리 인상은 없다. 네, 금리 인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리 인상은 없다는 이야기에 단기적으로 크게 탄력이 나왔다가 결국 반도체 종목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어닝믹스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AMD의 실적 이 어닝믹스가 나게 되면서 급락이 나왔고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뭐 FOMC 발표이기도 했고 사실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오버행 이슈를 실적이 메꿔줄 수 있는 것이냐? 네, 딱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어닝믹스가 2분기, 3분기까지 네, 컨퍼런스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실적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너무 지금 많이 올라가는 상태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신고점 찍고 조정이 나오니까 조선, 네, 방위산업, 네, 우주항공, 여기 뭐 어제는 금요일은 화장품 관련 테마까지 크게 오르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이제 순환매가 과연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렇다면은 이 반도체 종목과 IT 종목들의 수급을 어디로 갈 것인지도 이제 좀 영향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딱히 미국은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미국은 딱히 갈 데가 없다 자본이. 그러면 결국에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던 비트코인 종목들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장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도 힘든 게 여전히 미국 국채는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뭐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과연 조정이 나왔던 정말 소재 업종들, 소재 업종도로 갈 건지 제조 업종도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에너지 업종도로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에너지 종목들은 좀 크게 하락이 나왔죠. 에너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국제유가가 네, 오늘 장중에 거의 뭐 3%대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하마스가 협상 가능성이 또 대두가 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의 악재는 있지만은 FOMC와 원자재 가격 하락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없으니까 이게 줘야 될 건지 모르겠는데 금리 인상은 없으니까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요 정도가 뉴욕 증시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해석을 막 뇌피셜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금리 인상은 없네. 악재 리스크 하나 해소되면서 올라갔다가 반도체 종목들의 그런 실적 미스로 조정이 나왔고, 그러니까 보합, 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게 된다면은 저는 나쁘지 않게 FOMC 시즌을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지금 뭐 우리나라 가격으로 치더라도 거의 뭐 8천만 원대까지 후반대까지 떨어졌는데 비트코인 23억 설도 있고 23억입니다. 23억. 그리고 반감기가 나온 뒤에 보통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배 정도 탄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반감기는 사실 금리도 높고 국채 금리도 높고,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안전자산이 아니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중에 위험자산입니다. 비트코인에 어떻게 보면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우리 표면적인 우리 재무제표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업들의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성장성 모멘텀이 전혀 없잖아요. 말 그대로 수급으로 이제 시장을 지탱하는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미뤄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들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금투세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22대 국회에서 결정이 될 건데 22대 국회는 30일 날 시작하지만은 국회 회의가 아마 6월 14일인가 15일에 할 거예요. 네, 6월 달에 그래서 결정될 가능성도 크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라면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이 금투세를 질질 끌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쳐 쓰러질 때 그래 금투세 유예해줄게 하면서 와 역시 이재명 이렇게 하면서 지지에 올릴 수 있는 카드 쓸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당장에 금투세를 폐지할 어떤 명분도 없어요. 지금 이유가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정치라는 이런 뭐 정책이라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할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정책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만약에 정말 통과시킨다, 그냥 강행시킨다, 6월 달에 강행시켰다 그러면은 쉬 나가겠습니다. 진짜로 쉬 나가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거의 다 뺐어요. 네,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정말 그냥 소유구름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제 개인 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 개인 투자들의 자금 이탈이 어마무시해요. 지금 전체적인 시총 20%가 날아간 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모바일로는 잘 안 보이실 건데, 개인 투자들 이탈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개인 투자들의 이탈이 과연 시장에서 전체적인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곡점, 지수가 오른다 하더라도 변곡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코스피 2750포인트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900포인트가 고점 구간이죠. 그 구간을 재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달 중순이 이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좀 가장 중요한 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골드만삭스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 돌파하면은 뉴욕 증시 위험하다. 사실 지금도 위험해요. 네, 너무 고점이라서. 자, 그리고 좀 재밌지만 위험한 그 좀 이슈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싱크탱크라고 하죠. 이 정보통이.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가 커질수록 2026년에 제2의 플라자비가 가능성이 있다. 예, 여러분 플라자비 아시죠?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으로 만들었던 그 플라자비가 다른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데 한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한국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엄청난 소비 국가죠. 네, 말 그대로 미국은 소비 국가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역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준동맹 국가 중에서 하나 잡아가지고 좀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계속 했던 말이 달러를 임의적으로 계속 낮춰가지고 지금 미국의 이런 이 적자 행진을 멈추도록 하겠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1년부터 쭉 떨어지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는 이게 다시 흑자 전환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달러의 강세가 결국 미국의 이 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프라자 합의를 포함한 달러의 좀 변동성이 대선 이후에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진짜 한국은 좀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달러가 아무리 강해도 제2의 인플라자 합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026년까지 안 잡힐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부터 아시아 증시랑 포함해서 좀 신흥국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은 좀 비슷한 환경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출 주도 국가에서는 이런 이 달러 강세라든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뭐 프랑스에서 11세 미만은 핸드폰 금지, 인싸는 15세 넘어도 금지. 저는 대찬성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하죠. 지금 제 생각에도 SNS가 확실히 들어온 다음부터 확실히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프랑스의 이런 정책이 유럽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걸 제외하고는 빨리 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휴전하게 된다면은 증시가 좀 숨통을 트일 수가 있죠. 달러가 강세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 왜 강세가 나옵니까? 달러를 원화로 그 거래를 하잖아요. 네, 페트로 달러인데 그 원화의 가치가 달러의 그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유가의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유가의 가치가 좀 조정이 나와야지 달러에 좀 힘도 쩔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괜찮은 이슈도 많아요. 지금 시진핑이 프랑스 방문할 때 유럽연합이랑 3자회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최근에 너무 지금 치고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뉴스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부국인데 왜 우리가 지키냐, 미국 철수를 타임지에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미국 그 해외여행 많이 가고 명품 많이 사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잘 몰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나라 진짜 잘 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도 맞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방위산업 관련된 테마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점들,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번 11월달 대선에서 누가 당선돼야 되냐? 바이든이 돼야 됩니다. 바이든이. 네, 바이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주식 안 하셨죠?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눈 뜨면은 뭐 해야 되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그때 트위터 찾는 게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돼요. 하루에 막 10개씩 쓴다니까 트위터를. 그래가지고 트위터 번역하면서 또 이런 말 했지 하면 또 다음날 관주 떨어지고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제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또 되면은 물론 그때는 저는 아마 한국 주식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힘들 수 있다는 점들. 자, 그리고 정부가 콘솔 게임을 키우기 위해서 2018년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콘솔 이 세계 점유율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비중이 높지도 않아요. 콘솔 게임 하는 사람들이 전체 투자자 중에서 3%밖에 안 돼. 모바일 게임 48%, PC 게임 35%,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게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산업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활달하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뭐, 배틀그라운드라든가 몇몇 히트작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콘솔 게임을 키우기 위해서 확대하는데, 이게 뭐,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게임, 이제 피해 게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흥한 콘솔 게임이 피해 게임이잖아요. 이거 제가 인터뷰랑 다 찾아봤거든요. 그때 주식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진짜 힘들었다고 합니다. 진짜. 기술력이 아예 없어가지고 진짜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고 이 시장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 물론 돈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글쎄요, 이 2028년까지 30조 원 때려박는다고 이게 올라갈까요? 네, 아무튼 관련 테마주는 네오위즈,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트 프로비스 실제로 지금 콘솔 게임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한국은행에서 서비스업 산업이 너무 높다.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노후 그냥 말 그대로 이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자영업도 많은데 OECD 임금도 높아가지고 내수 활동도 안 돼. 그렇다고 외국인들 와가지고 소비도 안 해. 그냥 빨리 좀 산업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이 먹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됩니다. 국민연금도 어차피 못 받을 텐데.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분들 다 이 고령자들은 많이 나와요. 은퇴를 하잖아요. 이 나이를 먹다 보면은 다 자영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에 사회복지제도 특히 연금, 주식 투자를 는 연금으로 계속 돈을 불려나가기 때문에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국민연금으로 수익률이 개판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국민연금은 뭐 65살 넘어서 줘. 중간에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내다가 내가 64살에 죽으면 받지도 못해요.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이 필요한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안 되려고 아무도 개선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해외 증시 일정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와서 코파일럿을 선보였는데 이게 다행스럽게 우리가 좀 휴장이라서 좀 피해갔고 자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네, 스타벅스 AMD 어닝미스가 나면서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중국사 호재에도 10%더 이상 떨어지다. 골드바스가 예상했고 그리고 테슬라의 슈퍼차저 아시죠 여러분들? 고속으로 충전하는 그런 슈퍼차저 팀을 분해를 했다고 합니다. 공중분해 시켰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500명이 전원해고. 미국은 여러분들 노동의 유연성이 있죠. 그냥 you fired 하면 바로 해고해요. 바로 해고가 되면서 네, 테슬라의 이 내부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뭐 가 빠졌네요. 금호타이어라든가 여러분들 최근에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강세가 나온 업종들 참 이거 잘 만든 것 같아 이미지를. 네, 이거가 화장품, 조선 타이어, 전력기기 얘들 진짜 이번에 다 올랐어요. 이 뉴스가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2월달쯤에 나왔는데 네, 이거 뉴스 낸 기업들 네, 기자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들이 정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 매출액이.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애매한 게 수급은 좋고 일정도 좋은데 제약바이오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적으로 얘를 돌릴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는 요 중에서 계속 돌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때렸잖아요. 신고 좀 때렸잖아요. 이 SK하이닉스가. 그래서 화장품 조선 돌았고 이번에 타이어 돌았고 전력기기 돌았고 화장품 어제 돌았죠. 화장품 돌았고 그럼 이제 뭐가 되겠느냐 하고 했을 때는 돌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 얘들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투자하게 된다면은 또 네, 조선 타이어 전력기기 화장품 이 정도 돌 수 있다. 그리고 방위산업은 빼야 됩니다. 방위산업 이번에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너무 실망이야. 네, 실적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빼야 됩니다. 빼야 된다. 그래서 방위산업을 여기서 빼면 될 것 같고, 그럼 뭐가 가느냐? 네,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품, 타이어, 전력 설비 이 또 간다 애들이. 여기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동차를 좀 포함하면 좋겠죠. 원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2차전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오버행 이슈다, 피크아웃이다, 이제 산업의 고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테슬라가 무너지면서 오히려 완성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안 팔면 더 이득이야. 여러분들 완성차 업종들이 전기차 팔면 손해입니다. 그 손해를 보조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아니 손해예요. 돈이 안 나와. 자동차는, 전기차는 여러분들 배터리 가격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업종들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예요. 전기차 팔아봤자. 그래서 배터리 그 2차전지 업종들이 좀 시들하니까 오히려 현대차, 기아차 목표가 쫙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플러스 하이브리드 관련 테마주도 뭐 코리아 FT, 국밥 관련 테마주도 또 갈 수 있으니까 목표가까지 좀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파도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중국은 이번 주부터 쭉 쉽니다. 네, 20개 휴장이기 때문에 이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효계 자본들이 오늘 국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밸류 계획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밸류 관련 테마주도 좀 추가적으로 움직이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D&D 파마틱 신규 상장, 항상 신규 상장 종목들은 뭐다? 시가매도가 국룰이다. 요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바쁩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 있고요. 뭐 굉장히 바빠요. 근데 여러분들 실적 발표한 주식들은 뭐 해야 됩니까? 매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 좀 바쁘니까 라이브 방송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